1번. 다음은 이상주의 철학자 이상주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몇 년간 실용주의에 대한 거가 엄청 언급이 됐었었고, 그리고 전년도에 자연주의가 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주의 철학자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그의 철학관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나는 그의 국가로 문헌을 물어보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철학이 어디에서 제시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문헌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음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볼게요. 플라톤은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상주의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를 진리, 그리고 우리가 진선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세계로 보았고, 그는 불완전한 인간 이상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 다음에 이런 과정과 성각자들의 역할, 여기에서는 바로 교사의 역할로 물어보고 있었죠. 그와 같은 역할을 동굴의 비유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동굴의 비유라는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동굴 속에서 아직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끌어내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을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다음 공부의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포인트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에 의하면 철학자와 교사는 정답이 교사였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진리를 경험한 사람, 이미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네요. 교사는 완벽한 사람이네요. 자, 그들은 아직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을 진리 세계를 인도하는 역할,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다음번에는 이 동굴의 비유에 대한 것이 만약에 예시의 형태로, 그러니까 학생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어떤 과정이 담아있는 그런 수업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교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에서 외재적인 어떤 수단적 가치가 있다.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적인 목표를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적 목적이 더 가깝겠네요. 목적, 교육적 목적, 철학에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구적이다, 외재적이다, 혹은 반대에는 내재적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외재적 목적, 수단적 목적, 도구적 목적을 물어봤었다고 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아마 내재적인 목적과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찾아라. 혹은 박교사가, 이교사가 수업에서 도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수단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구별해봐라 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문제는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듬과 하모니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리듬과 선율. 이 그리스 시대에서는요, 하모니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화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어울리는 그러한 리듬을, 음악, 선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음악 요소들이 영혼의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을 영혼을 강하게, 자, 그러니까 음악의 요소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람이 음악으로 바르게 교육받는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음악으로 바르게, 음악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함을 창출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영혼 속에 깊이 받으려 결국은 이러한 어떤 도구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지문에서 뭐라 했냐면 국가론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통합정치, 철인정치가 가능해지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국가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작성 방법을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시험에서의 그 중요한 용어, 묻는 말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의 기억에서에 보면은 아까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말이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가? 이런 직업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뭔가가 좀 애매해서 그랬는지 단어를 쓰시오. 혹은 이런 어떤 말들이요. 작성 방법에서 단어, 좀 애매하니까 단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개념을 쓰시오. 용어를 쓰시오. 용법을 쓰시오. 이런 어떤 말들로 표현이 되죠. 단어를 쓰시오. 지금 여기선 교사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니은과 관련해서 지금 나의 니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관련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했던, 자,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했다고 나오고 지금 그리스 철학론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가 윤리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였었어요. 그래서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했던 그리스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에토스론에 대한 것을 철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철학론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음악 교육론이라고 이야기를 음악 교육 철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요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들을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변형했던 이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제가 이거를 같이 넣어놨던 거는 저 잘 맞췄습니다.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가장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요. 아마 올해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그런데 뭔가 지금 아쉬움이 남는 분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관광을 하고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이런 문항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 문항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어요. 인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 이야기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역할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예학론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문항을 드렸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연결을 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는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각의 문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내재적인 부분과 외재적인 부분들이 또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금방 제가 모의고사에서 드렸던 것처럼 애학론과의 연결까지도 다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